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은 30대 중반인데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지 4년 정도 된 상태이고 와이프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전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낳은 5살 아이가 있고 남친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부분 남친의 부모님께서 봐주셔서 그간 데이트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아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고 최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친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재혼이지만 결혼식은 새로 해도 상관없다. 나 때문에 너가 결혼식 한번 안 해보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며 최대한 저한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전처와의 아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전 와이프한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남친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실 거고 내가 가끔 아이를 보러 가면 된다. 신경 안 쓰게 하겠다. 아이는 그냥 오로지 나만 신경 쓰겠다. 하며 말하더군요. 사실 남친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미리 딱 잘라 말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못 키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하고요. 당시 남친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확답을 했기에 믿고 만났던 거였죠. 그렇게 남친과 1년간 만남을 이어왔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연애 전 미리 못을 박아두긴 했지만 막상 결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은 똑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 또한 그렇다고 하며 본인만 아이를 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친 부모님께 초대를 받아 집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살 거냐? 하는 말이요. 참고로 남친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은 남친의 명의이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 겸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갔을 당시 아이는 근처에 사시는 이모님께서 봐주신다고 데리고 가신 상태라 보지 못했었고요. 무튼 저는 남친 부모님의 말씀에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여기는 어렵고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려고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땡땡이는 어떡하고 하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쳐다보시더군요. 순간 좀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남친이 제가 자주 올게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이는 저희가 키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났었고 결혼 또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려 했었기에 남친이 부모님께 미리 말을 해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친의 말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며 너 미쳤냐? 애를 우리한테 버릴 거냐? 우리가 매일 애를 봐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친 집에 있는 내내 자불안삭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남친이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시는 부모님께 계속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조금씩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어머님께서 차분히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놓고 너 일 그만두고 들어와서 아이 봐라. 돈은 엄마가 벌어와서 생활비 보태줄 테니 살림만 해라.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싶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시는 걸 보면 두 분이 같이 사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만 해도 기가 찬데 거기다 아무렇지 않게 돈 줄게. 그러니까 밥하고 살림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에바라 하시는 말씀까지. 마치 그 모든 게 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어버버하고 앉아있었더니 남친이 옆에서 그만하세요.
저희 따로 살 거예요. 하고는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시 설득하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애 봐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집에 태워다 주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재혼하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했었나? 그것도 어린 아이가 있는 돌싱인데. 그간 남친의 부모님께서 아이 봐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을 많이 사랑하지만 아이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애 있는 돌싱이랑 결혼하려면 아이까지 감수하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데 거기에 남편의 아이를 배제하려 했었다니 제가 많이 멍청했었죠. 아이에게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재혼한다고 자기를 두고 간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원망하며 살게 될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또한 저를 곱게 보시지 않으시겠죠. 애가 없다면 시댁도 없다 생각하고 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난 도저히 당신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설사 결혼해서 아이와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원망을 다 들어가며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다.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며 저를 잡고 있습니다. 남친은 애 안 봐도 된다. 나만 보겠다. 하고 말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에 잘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는 다르게 아직도 제 마음은 많이 아프네요.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주위에 말할 곳이 없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한 이 선택이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는데요. 아내의 바람은 자기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전적인 레파토리죠. 남자는 입을 잡아야 아이 새엄마도 생기고 자기 부모 봉양할 여자도 생기니 잡을 수밖에요. 그리고 설령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든 아니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혼하면서 친권 가져온 제 자식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새 가정을 꾸려서 자기만 가끔 보겠다는 말이 정상인 것 같나요? 글쓴이에겐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네 부모가 그리 얕지 못해서 버럭하고 화를 내준 덕분에 정신 차릴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앞으로 남자 연락처 차단하시고 만나지도 마세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이혼 유책 배우자들이 그렇게 상대방이 바람났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모든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와이프가 이혼하자 하면 너 남자 생겼냐? 하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해도 너 남자 생겼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외도해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하면 처음에는 용서를 비는데 끝까지 용서 못하겠으니 이혼하자 하면 너 왜 이렇게 단호해? 남자 생겼냐?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 댓글.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안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또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남이 해주는 밥 먹어보자라는 말을 하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 걱정은 말아라. 우리가 키울 테니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 하고 말했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남자라면 아빠가 어찌 자식을 나 몰라라 하겠어요. 힘들겠지만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요. 네 번째 댓글. 잘 결정했어요. 가끔 보면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재혼할 경우 아이를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는 미혼들이 있는데 그건 개 콧구멍 같은 소리입니다. 친부 혹은 친모가 있는데 왜 조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보통은 돌싱 자식 무조건 다시 재혼시키려고 애는 신경 쓰지 마라 시전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애 있는 돌싱을 만난다면 그 아이까지 품을 각오를 하고 만나는 게 맞아요. 그거 자신 없으면 미혼을 만나야죠. 5번째 댓글. 잘했어요. 막상 결혼하면 남편도 변해서 쓰니한테 애 던져주고 이기적으로 굴 겁니다. 그러는 남자들 많거든요. 절대로 변하지 말고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이혼 난간을 웬만해선 만나지 마세요. 6번째 댓글. 쓰니도 참 답답하네요. 애 아빠가 애를 지 부모한테 맡기고 새장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애 두고 시간 구애 없이 데이트했다는 것도 좋게 볼 일인가요? 시부모는 분가시켜도 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7번째 댓글. 아이 있는 재혼 배우자와 결혼할 때 아이를 배제시키겠다는 건 어리석은 본인의 희망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애초에 인간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내 자식을 배제하고 하는 재혼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00% 쓰니 뜻대로 남자 자식을 버리고 잘 산다고 칩시다. 쓰니네 가정은 아빠를 잃은 아이의 원망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니 같은 생각으로 결혼하면 내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것도 싫어할 게 뻔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나면 전처 자식은 내 아이에게 가야 할 것들을 뺏어가는 존재로 미워하게 되기 딱 좋겠죠. 쓰니 생각대로 다 이뤄진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쓰니의 경우에는 남자가 그냥 가머니설로 어떻게든 결혼만 하려고 한 겁니다. 본인 부모가 손주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재혼해라 하고 말한 것도 아닌 상황에 쓰니에게는 이미 결정난 것처럼 속였죠. 더군다나 남자 부모는 한술 더 떠서 쓰니에게 합가까지 요구했고요. 아마도 지금 쓰니는 머리로는 헤어져야 하는데 이 남자처럼 나한테 잘해주고 잘 맞는 남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혼자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쓰니 남친은 저런 부모에 이미 자식까지 있는 재혼에 목마른 남자였던 거였어요. 그러니 쓰니에게 뭐든 다 맞춰주고 꿀처럼 달콤하게 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